자, 안녕하세요. 주식타짜 않겠습니다. 자, 오후 4시 21분입니다. 오늘 TS 단석이 다시 25만 1,000원까지 내려와 있죠.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아마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룰을 따르고 있다는 겁니다. 자, 25만 원대 다시 나와 있습니다. 다만 단발적인 상승은 25만 원대에 한 번은 나온다. 그 다음부터는 성일하이텍의 폐배터리 사업부와 그 다음 하나 더 있죠. 애경케미칼의 바이오디젤 사업부 이 부분이 가중평균과 산술평균에 의해서 정확한 종가는 유지됩니다 라고 말씀드렸죠. 한 번에 갈 수는 없지만 결국은 그 룰에 의해서 종가는 1개월 내내 계속될 거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끝까지 영상을 지켜봐 주시고요. 여러분들 위에서 영상 찍고 있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많은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난 영상을 한번 잠깐 한번 보고 가시죠. 자, 이 영상입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깼을 때에 대한 때에 대한 25만 원 라운드 피겨 구간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영상이니까 겹칠 수도 있어요. 자, 봅시다. 자, 이때 한번 공략을 하시고요. 나머지는 전략대로 가야 되는데 라고 하죠. 자, 정확히 또 말씀드려요. 오늘 영상 끝까지 지켜봐 주시고요. 여러분들 뭐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게 되면 많은 힘이 됩니다. 제 소개부터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0년 동안 자산 운용사에서 펀드 매니저를 했고요. 15년 동안 스타 펀드 매니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1,000억 원 운용했었고 IPO 신규 상장주를 10조 원에서 20조까지 운영했던 적이 있어요. 자, 이때는 IPO 신규 상장주는 패시브 자금을 운영했다는 건데요. 기계 룰에서 움직입니다. 프로그램 거래라고 우리가 보통 통상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자, 일단 룰 하나씩 가고 갑시다. 여러분들 궁금증 사항 중에 무상증자는 가능한가요? 라는 그런 질문들을 많이 받아요. 첫 번째, 무상증자는 가능은 합니다. 첫 번째 요건은요. 어떤 게 있죠? 가격이 너무 비싸다든가. 두 번째는요. 예, 맞아요. 유통 주식수가 별로 없다든가. 세 번째는요. 현금 보유율이 많을 경우, 유보율이 많을 경우는 이건 무상증자 재원으로 활용합시다라는 게 가능합니다. 그러면 1번의 가격이 비싸다. 오케이. 그다음 뭐죠? 예, 유보율이 많다. 이게 오케이. 자, 3번은 뭐죠? 예, 맞습니다. 요 부분 유보율이라는 거와 요 이 거래량이라는 걸 봐야 되는데 자, 1번 거래량은 없죠. 무상증자 할 수 있죠. 2번은 뭐예요? 가격이 비싸죠. 할 수 있죠. 3번은 뭐예요? 돈이 유보율이 많은가? 비축해둔 돈이 많은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500억에 1년간 500억 정도의 이자 비용을 내는데 상장을 시키면서 그 돈을 가지고 부채를 감댔습니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 얘네들은 이제 앞으로는 1년에 500억씩 나가는 건 없어질 거라고요. 근데 지금 당장 그 논란을 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무상증자를 단행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죠. 적어도 어느 정도 걸릴까요? 석 달, 이 정도 걸리겠죠. 왜요? 분기마다의 실적이 잡히는 기간이잖아요. 그러면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3, 6, 9, 12. 자, 이때 우리가 어떤 조건이 생기죠? 코스피에 편입이 됐지만 대표적인 코스피 200에 편입될 수 있는 요건을 보라는 거죠. 그러면 얘네들은 이때에 대한 부분과 정확하게 일치되는 시나리오가 있을 겁니다. 자, 3개월과 6개월 후에 뭐죠? 예, 이제 앞으로 맞아요. 코스피 200에 편입될 수 있는 요건은 해당이 됐어요. 1조 원만 넣으면 돼요. 지금 1.4조 원 정도 됩니다. 근데 두 번째는 뭐예요? 이익도 증가돼야겠죠. 그쵸? 자, 세 번째는 뭐예요? 하나 더 있는데. 예, 맞습니다. 이 코스피 지수에 얘네들이 편입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이 악성 물량을 받아내는 이 3개월이라는 수급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스톤브릿지라고 하는데 제가 악성 물량이라고 표현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께 사실 뭐 이 논란의 중심에 안 좋은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저도 그냥 한 표를 던져보는 건데 스톤브릿지죠. 스톤브릿지는 벤처 캐피탈이죠. 창투 회사입니다. 창투 회사는 어떤 예, 맞아요. 고객의 자금을 운용해서 수익을 향유하는 거죠. 서로가. 근데 중요한 부분이 있다고 했죠. 뭐라고 했습니까? 3개월과 6개월 동안은 못 파는 105만 주의 수급은 있고 요거는 팔 수 있었죠. 그러면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10만 원이든 5만 원이든 받아간 게 있으면 수익이 났으니 10배에서 수익을 파는 거죠. 그 현금을 가지고 있어요. 나머지 요거까지 다 팔아야 맞아요. 캐피탈에 투자한 그들과 수익금을 나눌 수 있는 구조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 사모펀드에 이런 수급들이 한 번씩 등장을 했다가 멈췄다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얘네들은
분명히 이 의도를 가지고 들어오고 있다는 거고요. 영상 끝까지 지켜보세요. 그리고 해법 일러드립니다. 연기금이죠. 꾸준히 매수 들어옵니다. 이걸 보면서 우리는 해석해야 되는 부분이 두산 로보틱스라는 종목을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연기금의 수급이 꾸준히 두산 로보틱스가 들어왔었어요. 얘네들은 뭘까요? 패시브 자금이죠. 얘네들의 의도는 뭘까요? 역시나 얘네들의 의도도 딱 하나입니다. 뭐죠? 200지수에 편입되기 위한, 거래소 종목이긴 하지만 200지수에 편입되기 위한 요건. 이거예요. 결론은 차트를 보게 되면 얘도 상장이 됐을 때 6만 원에서 3만 원까지 빠졌다가 이런 과정을 거치죠. 근데 그대로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느냐라고 한다면 보호회수의 두 번의 조정, 다시 보호회수. 근데 로봇 산업이 발전을 했기 때문에 얘는 이렇게 그림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린 뭘 봐야 될까요? DS 단석에 대한 이 반이 훼손됐을 때의 단기 반등. 요건 제가 다 일러드렸잖아요. 그쵸? 근데 지금 우리가 봐야 될 거는 뭡니까? 단기 반등의 요소는 한번 지나갔고 다시 25만 원대에 접근하고 있죠. 그럼 우리 뭘 봐야 되죠? 앞으로의 중장기 전략을 봐야 되죠. 그래서 제가 폐배터리 사업부 지금은 1차적으로 그냥 뭐 망간이나 아연을 추출해서 내연기관차에 있는 망간 아연을 가지고 녹여서 새로운 배터리를 만드는 거. 요게 지금 매출액의 5%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다만 뭐가 있다고 했어요? 성일하이텍이라고 하는 폐배터리 이 종목이 있어요. 얘와 바이오 디젤 사업부, 애경케미칼 이 둘에 대한 시총과 그동안 주가가 있었던 부분들 중에 가중을 주는 부분이 생겨요. 정확한 이 고점과 그 다음에 종가가 일치될 겁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됩니다. 이날에 대한 시총이 2.2조 원입니다. 자, 2.2조 원. 이거 한번 같이 보시죠. 뭐. 지금은 1.5조 원이 돼 있지만, 자, 첫날에 2.2조 원. 무조건 따상상 간다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그리고 애경 케미칼 한번 볼게요. 자, 애경 케미칼 시총을 보게 되면 이거 어디서도 아마 들으실 수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잡다한 영상들이 너무 많아요. 쓸모없는 영상들. 그뭐 필드에서 있지도 않고 그뭐 유튜버 성향을 가진 그런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 지금 7,400억이지만 이때 8,000억입니다. 주가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있죠. 뭡니까? 예. 사업부를 따와야 된다는 겁니다. 이 기계의 룰은 이렇게 움직인다고요. 글을 읽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1.2조 원이죠. 이때 당시의 가격이 맞아요. 1.4조 원이에요. 둘을 합치니까 2.2조 원이죠. 자, 그러면 다시 돌아가 봅시다. 지금 이 부분을 따졌을 때 성일하이텍은 주가가 훼손돼 있죠. 이때 1.4조 원이죠. 애경케미칼 어때요? 예. 훼손돼 있긴 하지만 이때 당시에 약 8천 정확한 2.2조 원이라는 수급 이때 나왔을 때에 대한 이 따상상은 무조건 갑니다라고 했었죠. 그리고 나서 했던 말은 뭡니까? 5배에 대한 법칙을 넘을 수 없다. 10만 원에서 시작한 종목들은 대부분이 5배의 종목들을 넘을 수 없는 규정을 가지고 있다고 했죠. 반대로 정확히 시나리오대로 반토막 25만 원대 라운드 피겨 반등이 올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따상상 기업만 놓고 봤을 때 정말 그러한가요? 봅시다. KNS 이것도 따상상이죠. 뭐라고 해서 8배에 대한 법칙 18,000원에 대한 공모가 가격에 따라 다른 거예요. 10만원, 18,000원 그 다음 하나 더 있어요. LS 머티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6,000원이었습니다. 비상장 6배에 대한 법칙 그대로 이루어진다고요. 근데 왜 얘는 여기까지 끌어올렸다고 했죠? 산업이 형성이 됐을 때라고 표현했습니다. 이거는요 어디서도 들어본 적이 없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얘하고 그 다음에 이 DS 단석은 약간의 상반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얘는 지금 사업 구조를 2차 전지 폐배터리 시장을 공략하겠다라고 해서 이 비공개 기관 IR을 통해서 기관들만 참여했어요. 저도 참여를 했습니다. IR집 있는데요. 요거 보내드릴게요. 자,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입니다. 010 개인들은 받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민감한 문제일 수 있어서 자 4822-8706으로 DS라고 해서 보내주시면 자료집 보내드릴게요. 왜 받을 수 없냐면 생각해 보세요. 전문 투자자라는 기관 투자한테 무슨 말을 하든 간에 미래의 비전을 성공했을 때 설명했을 때 문제의 소지가 없어요. 개인들한테 했을 때는 문제의 소지가 있다지. 자, 이거 보내드리겠습니다. 폐배터리 시장에 대한 공약에 대한 부분을 대리주는 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패시브 자금이라고 있죠. 흐름을 벌어가고 있잖아요. 성일하이텍과 그다음 뭐죠? 애경케미칼이죠. 자, 봅시다. 얘에 대한 이 한 달 동안 가까운 DS 단석을 바라보면서 끌어왔던 주가를 매번 똑같이 비중을 주면 안 돼요. 그쵸? 가중 평균을 줘야 됩니다. 시간대에 대해서 몇십 프로, 10%, 5%, 3% 이렇게 줘야 돼요.
이걸 애널리스트 각각 이제 애경케미칼의 바이오의 디젤을 커버하는 애들, 그리고 후배들입니다. 예, 성일하이텍의 폐배터리 사업부를 커버하는 애들. 얘네들을 통해서 요 가중평균, 산수평균을 나와봤더니 결국은 한 달 동안은 종가는 똑같은 그 가중평균을 따를 겁니다. 저거 이거 모아놨어요. 자, DS 한석 1월 대응 전략. 예, 애경케미칼 성인아이텍 가중평균 적정시총 계산법. 이 룰에 의해서 반드시 여러분들은 대응하셔야 됩니다. 날짜마다에 대한 종가는 분명히 정해져 있을 겁니다. 자, 지금도 100% 맞추고 있고요.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입니다. 010-4822-8706으로 DS라고 해서 보내주시고요. 제가 2년 전에 이제 펀드 매니저 생활을 마무리하고 경제연구소를 하고 있지만요.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이제 올해 54고요. 제 아들 녀석이 이제 결혼하게 됐어요. 제 영상을 보시는 99%의 분들은 다 연령대가 저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상한 영상을 읽어주고 뭐 어떤 뭐 거래량을 읽어주고 이런 것들 차트 이야기하는 거 지겨우시죠?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근거 있는 투자와 이런 사업부에 대한 부분을 꺼내올 줄 알아야 되는데 제가 이 부분은 좀 냉정하게 말씀드릴게요. 이런 부분들의 어떤 애경케미칼 성일아이텍에 대한 가중평균을 들어본 적은 없을 겁니다. 한 번도. 왜요? 필드에 있었던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프로그램에 대한 이 룰에 대해서도 이해하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다 적어져 있습니다. 반드시 여러분들 성공 투자할 수 있습니다. 받아가시고요. 그리고 제가 요 부분입니다. 여러분들께 이제 이 문자를 한번 보내드렸어요. 12월 26일 DS 단석 49만 원 매도, 50만 원 라운드 피겨. 이 한번 보내드렸고요. 그리고 여기서 27일 날에는 뭐라고 했죠? 시초가에 사모펀드 물량 27만 원대 장외 매수. 이것도 한번 말씀드렸죠. 자, 이 부분은 5배에 대한 법칙을 넘을 수 없다. 이렇게 해서 문자는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유는 제가 사실 이런 어떤 일이 되는 활동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저도 이제 금융권 세미나를 가게 되면 사실 이런 어떤 뭐 피비들한테 질문을 많이 받게 되면 이런 영상을 찍는데 힘이 좀 빠져요. 근데 중요한 건 80 넘으신 이제 뭐 인생의 선배님이라고 제가 표현을 하지만 그분이 일단은 뭐 어떤 라이브 방송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부분을 참여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제가 알았습니다. 큰 변동성이 있을 때는 이런 부분들은 드릴게요라고 하다 보니까 어차피 통신사에서는 저희 연구소 같은 경우에는 이 공적인 집단이라 이 무료 문자예요, 저희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냥 AI를 통해서 바로 인식해서 이렇게 보내드릴 거니까요. 자, 상단에 나 있는 전화번호 자료집, 기관 비공개 IR 자료집, 그리고 가중평균과 산술평균이에요. 앞으로 한 달 동안 즉 3, 6, 9, 12죠. 그죠? 코스피 200의 특례 요 부분까지 되기 전에 적어도 2월 중순까지는 종가는 정해져 있을 겁니다. 반드시 받아가시고요. 뭐 대표이사가 어쨌든 간에 폐배터리 사업부 쪽으로 집중을 한다고 했으니 그 부분도 여러분들이 반드시 받아가셔서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하나의 이론이 있죠. 자, 그러면 가격은 형성될 거다. 음? 그리고 뭐죠? 예, 종가도 미리 정해져 있다. 왜요? 프로그램이니까요. 성인하이텍과 애경케미칼 사업부. 근데 중요한 거는 급락을 하는 경우와 오버슈팅하는 경우가 생길 겁니다. 그건 뭐냐면 산업부와 환경부예요. 이것도 제가 문자를 통해서 보내드릴게요. 이 600조 시장에 폐배터리 컨트롤 타워를 누가 만드냐, 환경 분야, 산업 분야에 따라서 급락과 급등을 한 번씩 있을 수 있어요. 이때는 정확한 말씀드리는데 날짜에 대한 가격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 부분을 훼손시키는 급락이 나올 때 받아내십시오. 다만 30%의 현금을 가지고 받아냈다가 정확하게 종가는 정해져 있어요. 그 부분까지는 파십시오. 오버슈팅 나와도 파십시오. 왜요? 호재가 나왔죠. 산업 분야, 환경 분야. 그랬을 때도 파세요. 그 현금을 가지고 꾸준히 이제 이어나가야 됩니다. 우리는 공을 어디까지 가야 될까요? 3월과 6월에 보호해수 물량이 풀린 스토브 브릿지는 이미 남은 물량들을 어쩔 수 없이 가지고 있어야 되죠. 현금, 지금 현금화 시킨 부분을 가지고 저점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요 부분. 그래서 제가 웬만해선 요거 작은 반동 아니에요. 예. 잠시 25만 원대 한번 반등이 올 거다라고 해서 미리 예측해 드렸고. 자, 일단은요. 꾸준히 우리는 연기금에 대한 패시브 자금 그리고 종가에 대한 부분을 보면서 그 밑으로 급락이 나왔을 때는 회귀한다고 했어요. 오버슈팅 나와도 회귀하고요. 요 부분이 있을 때는 제가 문자를 통해서 보내드릴 거고 가중평균과 산술평균에 대한 종가는 정해져 있습니다. 혹시나 바쁘신 분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반드시 고가다라고 해서 따라가지 마십시오. 아시죠? 자, 그리고 하나 또 첨언해 드릴 부분이 있는데 이런 규칙에 대한 부분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투자에 대해서 앞으로 실수하지 않는 방법이 있어요. 뭘까요?
만일에 폐배터리 쪽에 대한 부분을 얘네들이 이제 강조한다는 건 여러분들도 아실 겁니다. 2차 전지. 2차 전지는 이 배터리 두 번을 갈기 위해서 1,500만 원씩 두 번이 듭니다. 10년 정도 전기차를 타죠. 뭐 내연기관차도 마찬가지고. 그럼 6천만 원짜리 전기차를 샀더니 3천만 원의 이런 비용이 들어서 이걸 줄여야만 배터리 교체 비용 때문에 기름값 아끼려고 했다가 이게 더 많이 든다. 그래서 수요가 감소되고 있잖아요. 그냥 폐배터리 이야기 나오는데 사실 이거를 부정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따상상을 똑같이 썼던 기업이에요. 뭘까요? LS 머티죠. UC 울트라 카파시티. 이건 뭐죠? 네. 카파시티는요. 100만 번 충전과 방전을 하더라도 힘세고 오래가는 배터리라는 겁니다. 폐배터리를 부정한다는 거예요. 이 논리에 대한 부분이 시장에 이런 어떤 시속 게임이 나올 수 있죠. 그런 부분들이 즉각적으로 나온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회귀하는 맞아요. 종가는 똑같을 겁니다. 반드시 이해하시고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문자는 보내드릴게요. 여러분들은 사실 뭐 제가 이렇게 이 사업부 7명의 애널리스트가 3일 밤낮으로 해서 프로그램을 돌려서 이제 한 달 동안에 2월 17일이죠. 이때까지에 대한 주가가 분명히 정확하게 시나리오들을 움직일 겁니다. 0.5% 이상을 넘지 않을 거예요. 자, 이거 뭐 후배 녀석들한테 시켜서 이렇게 했는데 이게 여러분들이 사실 뭐 MZ 세대나 아니면 어리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제가 특별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요? 실패를 해도 다시 일어날 수 있으니까. 근데 연령대가 저보다 훨씬 많으신 분들이 영상을 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께 도움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찍고 이것도 후배 녀석들한테 좀 부탁을 했던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 많은 어떠한 긍정적인 시그널이 발생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원하는 건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정평화가 이 주식시장의 어떤 수익률로 결정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생겨서는 안 되겠죠. 그렇죠? 자, 그리고 지금의 구간은 저점인 구간은 맞습니다. 다만 상방과 하방에 대한 부분을 분명히 인식을 하고 룰을 접근하고 그리고 이제 올해 이제 신규 상장주가 또 이제 속속들이 이제 나올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나왔을 때 이 청약률에 대해서 여러분들 뭐 많이 못 받았던 적이 있었죠. 그죠? 25%의 지분, 뭐 75%의 지분. 이 DS 안석도 사실 기관들이 이만큼 받아간 거잖아요. 청약률을 끌어올릴 수 있는 기관 코드도 하나 보내드릴게요. 어차피 제가 2년 동안 라이센스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증권회사 사인이 방문하시게 되면 요거는 청약 배수를 끌어올릴 수 있을 겁니다. 자, 여러분들 뭐 잘 되시기를 희망하면서 영상을 찍었고요.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아하 영상에 대해서 어떤 제가 이제 뭐 바쁘면서도 이렇게 순간순간 여러분들의 어떤 문자를 통해서 궁금하신 점 그리고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주가가 나중에 너무 좋아졌을 때 제가 영상을 찍지는 않겠습니다만 지금에 대해서 불안감을 많이 가지신 분들한테는 최대한 손실률을 줄이는 데까지는 도달해 놓고 그 다음에 이벤트를 준비해라. 요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도움이 됐나요? 자, 궁금한 점이 있다. 만일에 또 궁금한 점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분들은 뭐 어떤 사연이든 아니면 최근 수익률 1년 동안에 안 좋았던 이유, 왜 이 종목을 선택하는가 이런 부분까지 적어서 보내주시게 되면 그 사연에 맞게끔 제가 해법을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이팅 하시고요. 지금은 저점은 맞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다만 변동폭을 이용한 부분에 그냥 간다.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온다. 이런 건 하지 마시고 빠졌다가 오르는 것도 수익이다. 요걸 보면서 한번 접근하는 전략을 갖도록 하시죠. 그렇죠? 자, 많은 연락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식투자 안글수였습니다.